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5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적성과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 또 11가지 적성의 의미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재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로 학습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성은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일반적인 지능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특수한 영역에서의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성이라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예측적인 가능성이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다른 소질을 발견하고 그거를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어떤 내가 잘하는 소질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재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러한 흥미뿐만 아니고 이러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죠. 내가 못하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성과도 그렇고 본인도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직업에서 어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노동부에 탑재되어 있는 워크넷에 탑재되어 있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워크넷에 잠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먼저 이 11가지 적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가지의 적성은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사물 지각력, 상황 판단력, 기계 능력, 집중력, 색채 지각력, 사고 유착력, 협응 능력. 자, 여기서 요 사람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사물 지각력이죠. 최상 147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100점에서 표준 편차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에서 10은 110은 그렇게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이 넘었을 때 한 단계 높고 120이 한 단계 높고 147은 상당히 높은 것이죠. 최상이 되겠어요. 두 번째 높은 것은 이제 상황 판단력이죠. 136.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력이 어떤 의미고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은 120점 이상, 상은 112에서 119점, 표준 편차 2단계 이상인 최상이라고 보고, 중상은 100점에서 111점, 중하는 88점, 99점 이렇게 점수로 돼 있죠. 물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분야에만 체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높은 사람들은 비정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능력을 적성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높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죠? 그렇게, 특이한 것이죠. 11가지 적성이 다 높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11가지 적성 요인별 분석본을 살펴보면 언어력이죠. 그래서 언어력은 어떤 어휘력과 문장 독해를 측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단어의 의미와 문장들을,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이죠. 개그맨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언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리력, 이거는 수리적
문제를 풀고 계산하는 능력이죠. 저도 살짝 수리력이 좀 떨어졌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계속 푸니까 그래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적합 직업들은 이런 어떤 기계공학, 기술, 물리화학 이런 수리적, 예, 아인슈타인이 이런 수리력이 상당히 이제는 높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겠죠. 자, 추리력은 서로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는 능력이죠. 그래서 수열을 추리한다든지 도형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추리해서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쪽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쪽이 이제는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간 지각력, 지도만 보고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지도를 잘 보는 사람들, 뭐 조각 맞추기, 또 그림 맞추는 능력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공간에서 위치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뭐 화가라든지 만화가, 사진가, 이런 촬영 기자들, 또 사물 지각력은 어떤 서로 다른 사물들 간의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빨리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죠. 사물 지각력. 자, 그리고 상황 판단력. 상황 판단 능력을 그러니까 문제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자,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면접에서 뭐 상사와의 의견 다툼이 있다,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 뭐 또 하나의 재밌는 예를 살펴보면은, 자, 이제 아주 경쟁을 뚫고 어쨌든 취업을 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첫 월급 타는 날 진짜 연극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연극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예, 그날이 왔어. 그래서 딱 땡치고 6시 땡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팀장이, 자, 오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모든 팀원이 야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그냥 팀장의 말 무시하고 간다. 예. 두 번째, 그냥 뭐 일을 한다. 연극 포기하고 신입사원이니까. 자, 세 번째는 연극 보고 와서 일을 한다. 자,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회사 앞에 불러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회사 가서 일을 한다. 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뭐 회사 동료에게 표를 판다. 또 내 친구에게 대신 가라고 한다. 예, 조금 위험하죠. 예, 어쨌든 거기에는 우리가 회사와 가정을 동시에 잘 아울릴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보면은 점심을 저녁을 먹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한다가 가장 좋겠죠. 예, 이런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뭐 또는 예식장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신부의 입장이다. 주례사가 물었습니다.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랑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당황한 주례 선생님은 다시 한번 신랑에게 물었다. 그래도 신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부인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부케를 집어 던지고 뛰쳐나가 버린다. 예, 두 번째, 신랑이 따귀를 올려 붙인다. 예, 세 번째, 내가 신랑인 척 대답한다. 네, 네 번째, 신랑이 옆구리를 쿡 찌른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그 직무에 적합한가를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서비스 계통에 지원을 했는데 신랑이 따귀를 올려 붙인다든지 부케를 집어던지고 뛰쳐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은 이렇게 면접에서도 자주 쓰이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계 능력은 뭐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집중력은 그 어떤 작업을 방해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색채 지각 능력은 색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색 혼합을 측정하고 서로 다른 색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거를 혼합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사고 유착력은 용도 찾기, 상상을 하기를 측정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 우리가 결혼하면 생각하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막 10개, 20개 막 나가요. 30초 안에. 근데 어떤 학생은 5개밖에 생각 못 해요. 이런 것이죠. 이런 사고 유착력,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 개그맨 같은 경우, 기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전 사고 유착력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응 능력. 이것은 그 손과 눈의 협응 속에 세밀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해내는 능력을 의미하죠. 협응 능력. 우리가 이제 워크넷에서 그 검사를 하게 될 때 마지막에 협응 능력인데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냥 계속 체크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높게 나오는 건 뭐가 높게 나와요? 협응 능력은 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래야 뭐 쓸모 있습니까? 협응 능력이 최상 나와야 다른 적성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기하고. 그래서 이 적성 검사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가지 적성 요인을 보고 그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2분 동안 좀 생각을 하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워크넷을 통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정밀 검사 받은 거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이제 과제로 한번 그냥 과제라는 의미에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거를 제가 이제 토론 내용을 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가족과 친구에게 묻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잘하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고 가족한테 물어보고, 요즘 코로나라 잘 만나지 못하면 뭐 전화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요약하고 느낀 점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워크넷인데 활성화가 안 됐네요. 예,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회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그 진로 직업 분야에서 직업 심리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 심리검사라는 분야에 들어가시면은 그 성인용 심리검사가 있어요. 그 성인용 심리검사에 클릭하면은 거의 제일 밑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80분이 소요됩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학생은 검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지능으로 넘어가서, 요 다중지능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직접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리고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는 지능이지만 재능이라고도 하죠. 다중지능인데, 자, 그래서 재능은 자신의 소질을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활동 가운데 자신이 몰입했던 일에서 수행한 활동, 역할 등을 분석해 가다 보면 자신이 알고 싶은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면은, 아인슈타인은 뭐 글도 잘 못 쓰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잘하는 것은 오로지 수학 하나뿐이었죠. 결국 상대성 원리를 증명해 천재라는 불리지 않습니까? 조앤 롤링이 누굽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쓴 시가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 이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가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 조앤 롤링은 회사 일은 아주 제로였어요. 제로. 비서로 취업을 하고 있다가 사장 스케줄도 맨날 놓치고 이러다 보니까 쫓겨난 것이죠. 결국 그만두고 글을 쓴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을 통해서 성공을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죠. 이 다중지능 이론은 하워드 가드너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능이라고 검사를 했잖아요. IQ 검사, 지능 검사.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냥 수학 논리적인 지능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지능이 100점 나와가지고 아주 좌절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도 걔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는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는데 IQ가 100이고 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136도 맞은 사람 있고 126 치하가, 야, 저 친구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그래도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쟤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쟤들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시험 볼 때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쪽 분야는 과학, 물리 이런 분야는 제가 별로 잘 못합니다. 적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암기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 암기를 하고, 또 대인관계 남 설득을 잘하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내 어떤 재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드너는 그 과거에 이런 좌뇌의 어떤 논리 수학적 지능만 측정했던 그 IQ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자뇌와 우뇌의 어떤 재능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8가지의 어떤 재능을 빼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8가지로 된 것이죠. 더 많이 이제 많은 재능들을 뽑을 수가 있었죠. 뭐 냄새 잘 맡는 것도 재능이에요. 요리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찾아보면은 이것도 재능이구나. 이 분야에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소질을 잘 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가지 지능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지능입니다. 자, 이는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어떤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인 것이죠. 시인이 최대한 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토론 같은 걸 잘하고 유머나 말잇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음악적 지능, 청각 기능이 뛰어난 사람, 사실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주인이 오면은 복도에 주인인 줄 알고 막 꼬리치고 나와요. 굉장히 청각이 발달돼 있죠. 오케스트라 제의자도 100명, 50명, 60명이 그 안에서 음악을 해도 누가 틀렸는지 다 잡아내요. 대단하죠. 자, 이런 어떤 음악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악적 지능이라고 하고, 꼭 청각뿐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음악적 재질을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 논리 수학적 지능인 것이죠. 이것은 논리력과 수리력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보통 이제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숫자에 강하고 이러한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교직원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의 차량 번호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외울 수 있냐 했더니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논리 수학적 지능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지능인 것이죠. 이것은 길눈이 밝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예, 지도를 잘 볼 수 있다. 또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디자인, 그림 그리기를 만들기 등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분야들이 이제 공간적 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체 운동적 지능이죠. 자, 이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노래하며 춤추는 거, 또 동물들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하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한 가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도 같이 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체 운동력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인관계 지능, 이거는 역시 이제는 사람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마음을 잘 읽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7번째는 자기이해 지능이죠. 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존감, 또 자기 향상, 또 자기가 처한 문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격이 바로 요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의 지능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조건 높여야 돼요. 자기의 지능은 지금 이 커리어 리더십에서도 커리어 리더십, 또
이 진로 탐색에서 자기의 지능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8대는 자연 탐구 지능, 곤충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연구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드너는 이러한 지능을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밖에 영성, 도덕적 감수성, 성적 관심, 유머, 또 직관, 창의성, 요리 능력, 후각 능력, 또 타지능을 종합하는 능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